책이 좋은 밤 금요초대석 저자를 만나다. 오늘 만나볼 저자는 이런 분입니다. 옛사람들의 문학에서 오늘을 찾아내는 학자. 그래서 옛 지식인들이 전하는 마음을 지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일러주시는 학자입니다. 그동안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새기고 싶은 명문장, 알기 쉬운 한자 인문학 등을 펴낸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박수밀 교수님과 박 교수님이 가장 최근에 펴낸 고전 필사를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전 필사라는 반가운 책 들고 오셨는데요. 네. 책이 나온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예, 어떠세요? 책을 내고 나신 느낌이? 늘 책을 낼 때마다 그냥 네. 좀 시원섭섭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한 권을 잘 끝냈다는 그런 또 후련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고전 문학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요즘 책이 좋은 밤에서 2달 넘게 지금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를 날마다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연암 박지원과 또 선생님의 인연이 각별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학부 4학년 때 그 연암 박지원 수업을 듣고서 이제 그 현대문학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고전 문학으로 이렇게 선회를 했고요. 석박사를 전부 이제 연암 관련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각별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연암을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연암이 또 저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도 있으니까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멋진 관계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사랑하면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의 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맞는 것 고전은 같습니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이라는 선생님의 책에 보면 네. 저자의 말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연암의 합리적인 이성, 이덕무의 온유한 성품, 박제가의 뜨거운 이상을 품으려 한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옛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 세 분의 많은 애착을 갖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중 한 분만 만나볼 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네. 세 분 중에서 누구를 만나실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재밌는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연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하다고 할까요? 네. 오랫동안 했으니까 좀 익숙하고요. 네. 이덕무는 좀 저랑 닮은 점이 많아요. 좀 많고 좀 약간 소심한 캐릭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 박제가라는 인물을 제일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그러세요? 예. 네. 가장 다행이네요. 열정적인 네, 성격인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제가는 정말 조선 중세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상을 품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시문을 다 완역을 해봤더니 한편으로는 정말 외로웠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써서 그 조선 사회가 좀 부국 강병하기를 이렇게 꿈꿨지만은 좀 이제 서울이라는 그런 힘이 없는 신분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시를 읽어보면은 외롭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말년에는 정조가 죽고 나서요, 그 4년 동안 귀양살이하다가 바로 이듬해 죽어요. 그래서 지금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쓸쓸하게 외롭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만난다면은 사실 멋지게 살았다고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고, 또 내가 당신을 좀 더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박제가를 택했습니다. 예, 너무 멋진 우정이신데요. 만나진 않았지만 이미 우정이 싹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구방심에서도 네. 구방심이라는 그 산문 코너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박제가의 산문을 네. 읽었었어요. 읽은 적이 있구나. 예, 김용행에게라는 산문이었는데 네. 김용행을 기억하면 길이면서 쓰는 네네, 있어요. 그 책이요. 예, 그 글을 예. 들으면서 제가 음. 너무 이렇게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그 외로움과 네. 사무치는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잘 느껴졌어요. 박제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이에요, 작품에서. 그래서 읽으면 막 이렇게 뜨거운 피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뜨거운 감정에 같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멋진 작가인 것 같고요. 네. 또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이라는 선생님의 책에도 네. 좋은 글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나온 또 고전 필사에도 정말 다양한
뭐랄까요? 다양한 책들에서 네. 다양한 주제를 가진 문장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반가웠는데 네. 또 정말 이거는 필사를 해두고 싶구나. 네. 예, 이런 뭐랄까 글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예, 선생님이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네. 중에서 네. 선생님의 서재에 붙어 있는 문장, 네. 늘 가까이 두시는 문장이 어떤 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전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제 네.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겨두고 싶은 문장 이런 거를 이제 따로 이렇게 계속해서 모아뒀는데 이제 이번 이제 고전 필사에서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뭐 관계에 대한 성찰, 또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관련된 문장을 좀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대로 이제 서재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물으신 거죠? 네. 솔직하게 말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재 옆에는 그 있어요. 하나. 딱 액자에 걸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덕무의 이제 글인데 나는 무엇을 할까? 책을 읽을 뿐이다. 이 네. 문장이에요. 예. 뭐 약간 좀 몰치미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워낙 책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덕무의 요 이제 구절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많이 와 닿아서 나도 더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요 구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액자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네. 또 이렇게 엽서에는 이제 제가 또 연안 박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온 세상과 즐기면 여유가 있지만 혼자 즐기면 부족하다. 요거랑 또 하나 이제 서해 유성룡의 먼 것은 가까운 것이 쌓인 것이다. 요 구절이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다 참 좋은 문장인데요. 나는 무엇을 할까? 책을 읽을 뿐이다. 네. 이덕무의 문장, 또 네. 온 세상과 즐기면 여유가 있지만 혼자 즐기면 부족하다. 네. 이것은 박지원의 문장이었고요. 네네. 먼 것은 가까운 것이 쌓인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특히 좋네요. 아, 유성룡의 문장.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요 서해 유성룡인데 이제 네. 그 진비록의 저자요. 그래서 네. 이것도 또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자꾸 먼 목표, 꿈 이제 이런 거를 바라는데 그 현재의 삶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가까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제 먼 것도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먼 것을 너무 동경하고 가까운 것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이 문장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고전 필사라는 책에는 네. 요새 또 필사, 핸드라이팅 이런 것이 참 유행이잖아요. 네, 요새 그래서 많이 유행되는 예,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행이에요. 유행은 제가 별로 안 그러시구나. 좋아하는데 네. 특히 필사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네. 필사를 하면서 좀 마음도 많이 정화되고 네. 또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전 필사라는 것, 필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필사는 정말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더라도 다 직접 이제 손으로 썼어요. 지금 이제 컴퓨터가 나온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 일단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그 이렇게 손 끝에 이제 그 이렇게 어떤 그 뇌가 이렇게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손끝을 움직이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나 이 50대 되신 그 이상 분들이 하면은 정말 딱 좋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 실용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이 필사라는 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리잖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생각할 여유가 좀 없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그 쓰면은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 이제 느린 게 장점이 되어서요. 그 쓰는 과정에서 좀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또 집중력도 이렇게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대신 머리도 좋아지고 네. 또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또 차분한 정서를 갖게 되는 게 이 필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사할 때 입으로 소리 내었으면 더욱 좋대요. 그러니까 낭송의 힘도 되게 이렇게 막강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낭송과 필사를 함께하면 더더욱 우리가 정말 감성도 좋아지고 네. 또 머리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다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들은 갖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빌려다가 자기가 다 손으로 직접 베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많았죠. 결국 이것이 또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공부법이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필사에 재능이 있었던, 필사를 네. 잘했던 문인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네. 조금 이제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그냥 필사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다 했군요.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책을 내는 것도 지금은 활자된 걸로 간행을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직접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필사본이라고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다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최고의 독서왕 가운데 한 사람이 이덕무인데 그 이덕무의 말을 그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그 이덕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책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것이 손으로 써보는 것만 못하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드시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20번을 보고 외운다 해도 한 차례 베껴 써보는 효과만 갖지 못하다 해가지고요. 이 손으로 직접 쓰는 이 필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외우고 하는 것보다 몇 배나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네, 특히 뭐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네, 발음을 하면서 손으로 쓰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네, 외워지는데 맞아요. 우리 문장도 네, 우리 문장도 사실 점점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않으면 또 문장력이 떨어지고 또 그렇죠.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는데 바로 네. 이런 이 고전 필사를 통해서 옛사람들이 진짜 누구나 필사를 잘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그랬기 때문에 서로 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네, 그런 이런 것도 것이 많이 훨씬 있었겠죠. 넓었을 네, 것 같아요. 옛사람들이 남긴 글들 중에 아마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언행을 조심하라. 네, 이런 말이 참 많은데요. 네네. 교수님도 고전 필사 첫 페이지에 네, 삼촌서를 쓰셨죠? 네, 네, 예. 옛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주 언급한 얘기. 예.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딱히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요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 옛날에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일 것 같으세요? 사실 오늘날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라? 네? 예. 뭔가를 조심하라는 거였을 것 조심하라고요? 같아요. 예.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예, 저는 그랬어요. 그렇구나.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예. 그래서 예. 옛날에도 그 이렇게 문집이나 책을 읽어보면은 특히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 하는 말 가운데 대부분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네. 다산 정약용도 귀양 가서 자식들한테 한 말에 거의 90%가 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그 참 그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공부의 압박은 이렇게 늘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본다면은 확실히 말 조심하라라는 언행과 관련된 게 제일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삼촌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새치혀라는 뜻인데 이제 이 혀라는 게 정말 새치혀에 불과하지만은 요 짧은 혀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갖다가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요새 사람들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네. 아마 말 때문에 주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네.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네. 그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다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예. 네, 네, 맞아요. 예, 실언과 시건 이런 네. 말도 많이 있죠. 그래서 네, 네. 날마다 실언하지 말아야지, 시건하지 말아야지 조심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잘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실언이나 시건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문장이나 또 일화 중에 네. 평소에 특히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문장이나 장면이 있을까요? 네, 이 사실 실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자적으로 풀면 말을 잘못하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시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을 삼키다, 말을 먹다. 그러니까 네. 이제 거짓말이나 뭐 약속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그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왜 말 한마디 진짜 실언이나 시건을 해가지고 평생 쌓아놓은 명예를 이렇게 와르르 무너뜨리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조심과 관련한 거는 정말 이렇게 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건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저 왜 온달 그렇죠. 네, 온달 얘기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그 평강공주가 이제 아버지가 평원왕인데 공주가 잘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늘 농담으로 너 그렇게 자꾸 울면은 바보 온달에게 이제 시집 보낼 거야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평강공주가 나중에 이제 진짜로 이렇게 온달한테 이렇게 시집을 간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평강공주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임금은 시건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온달한테 시집 가겠다고 우겨서 결국은 궁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달과 결혼을 하는데 다행히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간 저는 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 그 고전 필사에 나오는 거 그러면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네. 명심보감에 보면은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이고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어느 곳에 있어도 몸이 편안하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를 보더라도 또 우리 일상을 봐도 이 관계의 상처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뱉다가 이렇게 비롯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좀 이렇게 쉽게 하긴 하는데 오히려 좀 더 말을 조심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어떤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에게 네, 또는 네, 젊은 아가씨들한테는 네. 그냥 마구 반말을 하시는 남자분들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저는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데 돈이 안 들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말이니까 네. 우리가 진짜 좋은 말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나이가 어리다고 네. 또 진짜 어떤 직종이 이렇게 낮아 보인다고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글들이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읽으려면 번역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도 참 어떤 부분은 재미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한자를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시면서 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는 학자이다 보니까요. 이 이제 번역이 이제 2차로 또 이렇게 가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저자의 수준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좀 아이러니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정서도 좀 많이 다르고 또 그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했을 때 지금엔 좀 알아듣기 어렵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그때의 말을 지금의 언어로 어떻게 이제 바꿀까의 문제가 늘 고민인 거고요. 어떻게 좀 더 쉽게 이렇게 가독성 있게 전달할까?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에요. 연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쓰죠. 예, 예. 근데 그 장안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당나라의 이제 수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좀 많이 그 전에 이렇게 좀 따라가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도도 그냥 장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안의 화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연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안은 당나라 때 수도인데 왜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말을 그걸 쓰느냐. 지금 우린 한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마치 뗄나무를 치고 소금 사려 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로 바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산문에도 리듬이 있다는 말을 해요. 연암이. 네.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무조건 번역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운율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의 말에 가장 정확한 말을 이렇게 고르는 이제 그게 아마 번역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번역에서 그 도착되는 언어, 예, 네네. 누가 읽을 것인가, 네. 어떤 사람들이 읽을 현대인, 것인가. 예, 네. 한국 사람들이 읽을 거니까 우리의 어떤 사정에 맞게, 우리 네. 상황에 맞게 많이 고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더 동의하거든요. 네. 네. 그럼 번역을 하실 때 네. 한자를 많이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글을 잘 쓰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네. 어느 게 더 이제 도움이 되겠냐는 이제 질문 같으신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고서는 이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의 대부분이 이제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자를 알아야만 일단 번역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글을 잘 쓴다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번역을 하는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를 아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네,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 글을 잘 쓰는 게 당연히 더 네, 도움이 될 것 문장력도 같아요. 스스로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옛 것을 해석해내는 일이란 네. 선생님께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 것을 복원해내는 거잖아요. 해석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옛 것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옛날 것의 가치라는 게 일단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먼저는 그 이제 옛날이라는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보편성, 좀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고전 필사도 제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읽어도 그것이 우리 어떤 삶이나 인생의 어떤 그런 본질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옛날 거라고 해서 다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규범대로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는 또 뭔가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또 어떤 관습이라든가 좀 더 불이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에 맞서서 이렇게 뭐 스스로를 지켜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컨대 뭐 박지원도 있고 박재가 뭐 또 뭐 김시습, 허균, 정약용, 이덕무 이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미래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오래된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옛 것을 해석해내는 게 단순히 과거에 대한 복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고전 역시 오래된 미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전을 통해서 네. 앞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어떤 비전을 네. 선생님은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번역이 잘 안 풀리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네. 다들 돌아가신 분들이라 네. 붙잡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예. 번역이 안 풀리는 건 뭐 일단 실력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더 잘하는 분에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연한 박지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라도 물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배워서 알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잘 아는 분에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여기에 이제 우리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이라서 거기서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죠. 예. 네. 그럼 한국 고전 번역원에 들어가면 네. 우리 옛글의 번역을 거의 다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글 번역하는 것에 정말 거의 많은 것들이 네. 그 한글 고전 번역원에 다 안에 있어요. 예, 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더라고요. 예, 네. 한국 고전 번역원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또 옛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인용한 고전은 누구의 어떤 책일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뻔할 수도 있는 게 네, 일단 우리 이제 고전 특히 이제 그 조선 시대는 이 성리학의 나라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사서삼경 우리가 말하는 그 사서삼경이었을 거예요. 그 대부분이 유학 관련 책을 이제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자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 성리학이다 보니까 이제 주자가 말한 그런 어떤 주해를 한 그런 경전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됐을 거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유학 경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새로운 세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장자, 뭐 불교 이런 것도 이제 즐겨 읽었고요. 또 뭐 사마천의 사기 같은 역사서도 이렇게 읽었어요. 네, 그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꼭 읽어야 될 그런 고전을 좀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고전. 네네, 예. 우리나라 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 있지만 저는 딱 두 개를 고르라면은 하나는 삼국유사예요. 네, 그래서 이 삼국유사가 우리 특히 이제 고전 시대의 그 문화의 원형이 여기 이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재밌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전 스토리텔링 할 때 되게 이제 그 원형질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열하일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열하일기를 여기서 계속 이렇게 그 낭독을 한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예, 2부에서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되게 이제 뿌듯하거든요. 네, 저는 특히 이 열하일기는 우리 그 고전 시대의 그 문학과 사상이 나아간 가장 큰 성취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진짜 이제 위대한 문학유산. 네, 그래서 이게 기행문을 기본 성격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가 또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문학적 형상화도 탁월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암이 좀 세계적 수준의 이렇게 문호라는 생각 맞습니다. 가지고 있어서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열알기를 이렇게 계속 낭독해 드리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전에 들으면서도 참 뿌듯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열알기 네. 낭독 시간이요. 네네. 삼국유사도 언젠간 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것도 정말 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네. 하류는 자식에게 오렐구라는 한자를 이름으로 지어줌으로써 네. 시련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쉼없이 노력하라는 당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 인생은 이름대로 흘러가므로 네.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 네.
고전필사 박수민 선생님의 책 12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옛사람들의 인생과 그 글을 보면서 네. 정말 이름이 중요하다 이런 음. 생각이 드신 순간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그 특히 옛사람들은요, 이름을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늘 자식한테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름의 의미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이름에 맞게 살아라 이런 당부를 하고요. 또 이제 그 글도 써줘요. 그걸 이제 명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전통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좀 이름을 함부로 또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나 호를 이렇게 지어줘요. 네. 그 외에 아시는 뭐 이충무공, 신사임당, 한석봉, 이퇴계, 헌안설원 뒤에 있는 게 이게 이름이 아니고 다 이제 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호가 더 익숙하죠. 네네. 그래서 예. 이제 이름을 좀 소중히 생각해서 함부로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이렇게 못하게 했던 거고요. 네. 그 사람은 왜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좀 잘 새겨서 그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런 인생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럼 자와 호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예. 자라고 하는 거는요. 예. 일단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네. 편하게 친구 사이에 좀 많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친구 지인 사이에서 많이 부르는 거라서 예. 뭐 스승이라든가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어주기도 했고요. 네.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윗사람한테 이렇게 좀 불러요. 네. 그래서 호는 자기가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호는 주로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 예.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예. 동네 이름이나 자기가 거처하는 어떤 집 이름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자와 호는 그 쓰임이 좀 달랐던 예, 거네요. 약간 달라요. 네. 그럼 선생님의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신데 네. 박수밀이라는 이름은 그렇죠. 네. 예. 탄생 설화가 있을까요? 네. 궁금하신가 보네요. 네. 저도 이제 밀이라는 게 워낙 네. 이제 흔하지가 않아서 이제 네. 인터넷에도 제 이름을 쳐보면 동명인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예. 그래도- 저보다 더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여울이라는 이름도 한글 이름이에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예, 그죠? 한글 이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밀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궁금을 해서 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 이름 박수밀이죠. 네. 그러니까 수는 돌림자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하셨고 예. 밀을- 무슨 숫자인가요? 목숨수예요. 목숨 숫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밀은 이제 제가 장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께서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좀 미리 났으면 좋겠다. 정말 기대했나 정말요? 봐요. 그래서 예. 미리를 줄여서 밀이라고 지으셨대요. 아. 약간 좀 어이가 없기도 하죠. 한글과 한문이 좀 섞였네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요. 그래서 네. 밀을 좀 받침을 떼 가지고 민이라고 했어요. 네. 셋째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밀, 민, 그다음 뭐가 남았을까요? 모르겠는데. 받침을 떼요. 미. 네, 미 예. 맞아요. 그래서 여동생은 수미고요. 네. 막내는 더 이상 뗄 게 없으니까 용띠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수용이라고 했는데 네. 아까 그 이름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진짜 막내는 예. 그래서 공사 들어가서 이제 전투 조종사가 됐고 지금 이제 어머나. 항공 그 모는 이제 정말 그런 용이 비행. 됐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이렇게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모님의 뜻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썩는 미랄로 살아라 이렇게 네. 이제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서 예. 네, 어쨌든 좀 더 값어치 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밀자가 이름에 잘 안 쓰는 밀자죠. 무슨 예, 이게 이제 밀자죠? 비밀밀, 뭐 네. 빽빽할 밀, 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이름에 쓰는 경우는 진짜 잘 못 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밀이라는 글자 자체가 워낙 이제 네.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엔 네. 사실 네.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 박수밀이란 아. 이름이 느낌이 네. 되게 여성적이기도 예, 하구나. 예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여자분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지금 처음 그런 얘기 처음 듣네요. 네. 그렇구나. 예. 수밀도라고 왜 그거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네, 수밀도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수밀이라는 그런 뉘앙스도 되게 음. 예, 여성적인 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제가 그래서 좀 여성적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 좀 네. 이름이 느낌이 네. 좀 약간 달콤한 느낌이 나죠. 아유,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 고전 필사라는 책을 쓰시면서 네. 정말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당장 필사는 못했는데 읽느라고요. 근데 네. 앞으로 좀 천천히 베껴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특히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인생의 어떤 가치로 네. 삼을 만한 그런 문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이제 68쪽에 이제 고전필사에 있는 건데 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바탕을 갖추어라.
이건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오리 이원익 선생의 좌우명인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나쁜 점이 없도록 하라. 뜻과 행동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로 견주라. 예, 네. 그래서 이 좌우명도 우리가 좀 어떤 지향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나보다 이렇게 아래인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예. 이게 또 행복의 비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이제 자꾸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기왕에 비교할 거면 좀 잘 비교해서 행복을 스스로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율곡 2의 자경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은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 때가 된 뒤에 말한다면 말이 간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늘 좀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 옛사람들은 이런 좌우명을 꼭 새기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옛 사람들은요, 그 좌우명이나 또 어떤 뭐 자경설, 가훈, 잠언 이제 이런 거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인생 철학이나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서 그 삶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또 막 이렇게 좀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좌우명을 되새기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네. 그럼 이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21세기인 지금도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뭐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네. 또 지금은 과학 때문에 과학 기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네. 옛 시절의 글을 좀 안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고전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고전을 공부하면서 늘 지금 어떤 말씀하신 부분을 늘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지금과 비교했을 때 삶의 형식이나 감수성은 달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떤 미래를 고민하고 또 어떤 불행한 환경에서 두려워하고 또 어떤 죽음이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스스로를 희생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고 이게 고전에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용기를 주고 지혜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거에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어떤 고통이나 고민 또 갈등을 미리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현재의 나를 찾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게 이제 고전을 공부하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전을 읽으면 저는 어떤 뭐 처세술이나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보다도 네. 우리의 고전을 읽으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일단 감정이 차분해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데 고전 읽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전 필사에서 선생님이 직접 네. 낭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사실은 이 이제 고전 필사를 제가 작업을 한 게 정말 이렇게 좀 벽에 걸어놓고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문장을 이렇게 고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뭐 우리나라 고전문 아니라 중국의 고전까지 망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하나하나 주옥 같아서 고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우정에 관한 거 좀 짤막한 거 한번 이렇게 긴 두 개, 것도 두 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예. 하나는 좀 유명한 거, 하나는 저만 아는 거 이렇게 네.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먼저 하나를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면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지만 한 가지 마음이면 100사람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실은 구절이라서 평소에도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들려주는 얘기거든요. 좀 우리가 자꾸 좀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두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차별 없이 대한다면은 그러면 100사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그 이덕무가 한 말입니다. 친구가 없다고 탄식할 것 없이 책과 함께 놀면 된다. 책이 없으면 구름과 놀이 내 친구고 구름과 놀이 없으면 하늘을 나는 갈매기에 내 마음을 붙이면 된다. 나는 갈매기가 없으면 남쪽 마을의 회나무를 바라보며 친구 삼아도 되고
잎 사이의 귀뚜라미도 구경하며 즐길 수 있다. 물은 내가 사랑해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나의 좋은 친구이다. 네, 이런 구절인데요. 네. 뭐 제가 이제 생태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이기도 한 건데 어떤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본래부터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맺는 방식, 또 관계의 깊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뭐 인간만이 꼭 귀한 것이고 또 어떤 사물은 하찮은 것이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주위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사물도 좀 아끼고 존중하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지만 사물은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나와 어떤 주변의 어떤 존재들을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나와 관계를 맺는 소중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예. 무릇 내가 사랑해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나의 좋은 친구이다. 이 문장이 정말 좋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네. 내가 사랑해도 저쪽에서 믿어주지 않을 때도 네, 있고 맞아요. 내가 좋게 생각해도 저쪽에서 나를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정말 사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동물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친구가 사귀기 힘들 때는 네. 정말 책이나 사물과 이 친구가 되는 것도 정말 멋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국악도 즐겨 들으시는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즐겨 듣지는 않는데요. 예. 제가 이제 또 국악 방송에서 한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네. 이제 3개월간 고정 게스트를 한 적이 있어서 네. 이제 국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요. 네. 또 이제 제가 공부하는 쪽 가운데 고전 시가가 다 지금의 이제 국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름 그래도 국악을 이렇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국악 방송하면서 좀 습관이 바뀌었는데 네. 예전에는 공부할 때 클래식을 틀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공부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네. 검은고나 네. 예, 이런 그 국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검은고 산도 예. 같은 거 저도 들으면 되게 예.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공부가 잘 되는 음악이라는 걸 이번에 이제 국악 방송 진행하면서 알게 됐고요. 네. 예, 선생님도 또 이 고전 필사뿐 아니라 네. 또 음악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예, 글도 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그러도록 노력할게요. 네. 선생님 올해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또 네. 준비하고 계신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이런 네. 게 있으시면 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이제 뭐 연구를 하는 학자니까 주로 이제 물론 가르치고 이제 연구를 하는 학자인데 제가 요새 가장 관심 갖는 건 생태 글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예. 이제 저는 글쓰기에도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옛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게 사물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늘 그 사물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반성하고 이렇게 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존재로다가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그렇게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관심을 좀 오늘날의 글쓰기에 활용을 한다면 오늘날 좀 인간들이 너무 정말 황폐해지고 영혼도 이렇게 좀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생태 글쓰기가 그런데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계속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생태적 글쓰기에서 네. 그 읽으시는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 이제 그 네 작가로 연암 네. 박지원, 네. 그다음에 이덕무, 이규보, 네. 그다음에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저 문체반장이. 이옥 저도 그래서 좋아해요. 예. 네 사람의 작품이 저는 생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의 지금 작품을 읽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날의 이 글쓰기 교육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또 거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윤선도의 오후가 같은 것도 사실 네. 생태적 글쓰기 아닐까요? 네. 근데 예. 그건 이제 시가인데 네. 윤선도의 오후가도 분명히 생태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저는 주로 이제 산문 쪽에서 산문. 이렇게 관심을 예. 갖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시가 쪽은 또 예. 다른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저는 그 생태적 글쓰기라고 하니까 네. 더더욱 이 고전과 현대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네. 선생님 오늘 그 고전 필사라는 신간 가지고 나오셔서 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이 나오면 또 찾아주세요. 네. 네. 얼마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책이 좋은 밤 저자를 만나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고 삶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6가지 주제의 옛글을 모아놓은 고전 필사와 저자인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박수밀 교수님을 만나서 나를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박수밀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이 음악 보내드립니다. 고전이란 오래된 미래라고 하셨죠? 네.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오래된 미래 함께 하겠습니다.